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상의 차원과 답변의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심층 면접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유형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인데요. 저는 특히나 이 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출제됐던 유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몇 가지, 해결책 몇 가지 요구하는 개수가 정확하게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A 학생의 문제 원인을 두 가지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아래 지문을 보면 학생 A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 학생은 항상 침울한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고 주변 친구들과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기피한다. 그래서 학생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상담을 해보니 친구를 사귀는 문화가 자신이 살던 나라와 너무 다르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된다. 원래 친구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다. 라는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내용의 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심층 면접 문제에서는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 원인 해결 유형을 풀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해당 현장의 모습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문제 원인이라고 착각해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생이 우울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피하고 이런 현장에 드러난 모습이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떤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그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바람직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해결책의 목적은 당연히 그 바람직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의 목적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 원인 해결 유형이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저는 답변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기본 틀이었죠. 기본 틀을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원인, 정답을 바로 두 갈식으로 제시를 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대전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상적 상황,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구체화, 제가 진단했던 그 원인과 문제 상황에 실제로 묘사된 부분을 연결지음으로써 인과관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인과관계가 잘 보여지면 원인을 잘 파악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결책 파트에서는 먼저 주제 문장, 정답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대전제, 이상적인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첫 번째 제시했던 주제 문장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기본 틀과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 틀은 문제 원인을 제시하기 위한 틀이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세트를 구성할 때 원인과 해결을 한 번에 한 세트로 구성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인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답변 세트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시 답변을 보면서 두 가지 세트를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문장은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문화 차이가 교실 내에서 적절히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전제, 이상적인 상황은 서로 다른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화 문장에서는 원인과 문제 상황을 연결지어야 되죠. 그러나 교실 내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학생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어서 소극적 태도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교실 내에서 문화 차이의 적절한 수용 여부, 이것과 문제 상황에 드러난 부분, 소극적 태도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문화교류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에서 실제로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시간에 음식, 대인관계, 의상 등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날아간 문화 차이를 인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하는데 이 기대 효과는 앞서 얘기했던 대전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각 문화 간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가 앞서 언급했던 반박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대전제, 이상적인 상황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언급했던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문화교류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해야겠죠. 두 번째 원인은 학생의 서툰 한국어로 인한 자신감의 하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두 갈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전제, 이상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야겠죠. 언어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진단했던 원인과 문제에서 출제된 상황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A 학생은 스스로 한국어가 서툴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겪어온 자기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고 매사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언어 보충 수업 프로그램을 제안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화를 하자면 예를 들면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학생이 부족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대전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A 학생은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높아진 자존감으로 활기찬 학교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마무리로는 따라서 저는 방과 후나 지역 연계를 통한 언어 보충 수업 프로그램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문제 해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 헷갈리고 긴장을 하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답변 세트를 훨씬 더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변 세트 방식으로도 답변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문화 차이가 교실 내에서 적절히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실 내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적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학생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어서 소극적 태도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학생의 서툰 한국어로 인한 자신감의 하락입니다. 언어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A 학생은 스스로가 한국어가 서툴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겪어온 자신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고 매사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문화교류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시간에 음식, 대인관계, 의상 등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나라 간 문화 차이를 인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각 문화 간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화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문화 교류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저는 언어 보충 수업 프로그램을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이나 지역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학생이 부족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 학생은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높아진 자존감으로 활기찬 학교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방과 후나 지역 연계를 통한 언어 보충 수업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들도 실제 문제와 함께 제 틀이 사용되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